최근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파산 통계 원로를 보시면 파산하고 회생하고 이제 전국적으로 2대1 정도 비율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개인 회생이 한 2배 많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기울기를 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금 거의 지금은 2.5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아마 3배 정도로 벌어지지 않는가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옛날 그 도산 강의를 들으면 뭐 교수님들이나 왜 일본이나 아니면 미국처럼 미국이나 일본은 파산이 2대 1입니다. 파산이 2면 회생이 개인 회생이 1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저도 옛날에 이제 일일이 수년치 통계를 한번 분석을 해봐도 역전될 가능성은 없고 오히려 이제 코로나 시국에서 매출이 워낙 그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서 아마 자영업자가 지금 1,000조가 넘었다 그랬죠. 그거를 다 파산 면책시킬 수는 없죠. 그리고 영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일부는 물론 파산으로 오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어떻게든 버텨서 개인 회생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근로자들 최저임금도 많이 올라서 1인 생계비가 또 현실화가 안 됐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산이 저도 분석을 하죠. 파산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인상 결국 이제 개인 회생이 원칙이 되는 게 아닌가 우리나라에서는 개인 회생이 주가 되고 개인 파산이 이제 보조적지에서 지금 이렇게 들어오는 거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관제인이 워낙 많이 늘어나서 한 달에 한 10건 정도 10건에서 12~13건 그 정도 갖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30건 40건 나던 시절이 있었죠. 그때에 비하면 10건 정도면 사실은 직원도 사실은 둘 수가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10건이면 30이거든요. 10만원 오른다 그러면 3, 400인데 물론 가끔 한가 사건이 있지만 소액 한가를 또 법원에서 억제하는 경향이 있고 소액 한가라는 건 이제 500만원 밑으로 500에서 한 700 밑으로 하는 걸 소액 한가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직원까지 두고서 참 하기에는 그렇다고 이게 또 공동으로 직원을 쓰기에는 참 힘든 직업입니다. 관제인이. 그리고 이제 회생이 주 원칙이 되고 회생 사건, 뭐 개인 파산 관제인들도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인 회생 신청이라든가 법인 파산 신청 같은 거를 이제 진출해야 되겠죠. 사건을 발굴해서 법인 파산 같은 경우는 이제 적합하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사는 지역 외에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외에 어떤 파산 신청, 서울이면은 서울에서 이제 개인 파산 신청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수원이나 인천, 그렇죠? 의정부 여기가 사실 사건 수는 더 많죠. 그리고 일부 의뢰인들은 또 그 해당 지역에 있는 그 변호사나 법무사보다 서울에 있는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장이 빈틈이 있기 때문에 거기 있는 분들이 100% 인천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지는 않죠. 그거는 이제 통계로 증명이 됐죠. 인천에 있는 법인 파산이 상당히 절반 이상은 서울로 가더라. 인천은 이제 고등법원이 없죠. 그러니까 서울 회생법원에다가 법인 파산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파산도 서울에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뭐 변호사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인천 사건 중 법인 사건의 거의 절반 이상이 서울로 간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 사건, 서울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지방 사건, 지방에 계신 분들은 또 서울 사건을 또 개발을 해서 법인 파산은 상관없죠. 할 수 있으니까 법인 파산도 이제 꾸준히 하시면은 일단 뭐 개인 회생은 상관없죠. 개인 회생도 이제 예전에는 개인 회생 신청자들이 상당 절반 이상이 또 완주를 못하고 개인 파산으로 가니까
이게 또 나중에 파산관제인이 선임돼서 이해관계가 상반될 우려가 없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개인 파산도 뭐 개인회생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견해도 있었습니다만 뭐 특히 그 수많은 사건 중에 그렇죠. 나중에 뭐저 하면 회피하면 되죠. 본인이 내가 한 사건이 내가 개인회생을 했는데 폐지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사건을 이제 파산 신청을 했는데 내가 맡았다 그러면 법원에 얘기해서 이거 내가 옛날에 하던 거니까 이해가 상반되기도 하고 또 거기 뭐 민감한 거 다 알고 있으니까 다른 관제인한테 배당하도록 그렇게 해서 조치할 수 있죠. 얼마든지 일반회생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뭐 법인회생을 하시는 분들 있죠. 관제인 중에서도 몇 분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뛰어난 능력을 바탕으로 법인회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개인 파산에만 염두에 두는 시대는 지났고 다각도로 개인회생, 일반회생, 법인 파산 신청. 서울에서는 이제 법인 파산하고 개인 파산을 이렇게 딱 나눠놨죠. 법인 관제인은 개인 파산 관제인이 될 수 없고 개인 파산 관제인은 법인 파산 관제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벽을 딱 쳐놨어요. 예전부터 처음 한 20년 전부터 20년 전이 아니구나 한 16년 전부터 2009년인가 10년부터 딱 못을 박았습니다. 한 곳만 하게끔. 그래서 이제 개인 관제인들이 법인 관제인으로 가신 분들도 조금 있죠. 법인에서도 오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법인 가신 분들이 법인에서 머물고 계시죠. 아니면 관두든지. 개인 하시는 분들은 법인으로 뭐 제가 아는 분만 해도 몇 분 계시는데 한 4-5분 정도 가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이 있고 뭐 관두신 분들도 있습니다. 개인 파산하고 법인 파산은 이렇게 딱 문지기 때문에 좀 사실 좀 단점이죠. 좀 업무의 다각화라든가 본인이 도산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서울이 오히려 좀 안 좋은 조건이죠. 오히려 수원이나 인천, 그다음에 이제 의정부 같은 경우는 개인에서 출발해서 법인에 굵직한 사건을 맡으면서 성장하기에는 지방이 더 여력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 다른 영남이나 광주 같은 호남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서울은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회생을 알고 싶다 그러면 개인 관제인을 사퇴하고 회생위원으로 가야 되죠. 이번에 이제 주절주절 제가 뭐 개인 회생이 뭐 파산 그 통계에서 언급했다가 이런저런 그냥 주절주절 아는 대로 한번 떠들어봤습니다. 요는 개인 회생이 됐든 개인 파산이 됐든 도산의 어떤 이념은 경제적 재기죠. 경제적 재기 없이 삶의 재건은 있을 수가 없죠. 네, 물질적 토대가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물질적 토대가 가장 중요하죠. 그렇죠? 하루 세 끼 먹지 않고 어떻게 삶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밥을 먹어야지 생존을 할 수 있죠. 일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생존을 위해서 파산 신청을 회생 신청을 하는 거고 면책을 용인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래서 개인 회생이 됐든 파산이 됐든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지 아닌지 그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 코로나 여파가 이제 서서히 통계에 반영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개인 회생 파산만 놓고 보면 줄었습니다. 물론 그 줄은 이유는 이제 개인 회생이 늘어났으니까 상쇄가 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파산도 늘고 개인 회생도 늘어나는 이제 그런 추세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